반갑습니다. 신호준비TV의 봉대표입니다. 오늘 이 차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즘 말이 많은 차입니다. 저 이 차 브랜드 참 좋아하거든요. 망하니 많이, 파산 신청하니, 회생 신청하니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픈 브랜드 쌍용차 호란도 C입니다. 쌍용차에 대한 생각을 조금 얘기해보고요. 현대기아차랑 비교했을 때 부품값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 그리고 공임은 얼마나 비싸고 싼지, 판금 도색 기준입니다. 요즘에 부품 수급도 이제 망한다고 하는데 잘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호란도 C가 밤바부터 해서 트렁크까지 부품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현대기아차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이 차는 호란도 C입니다. 제가 일전에 티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티볼리가 쌍용차 브랜드인데, 보통 쌍용차의 브랜드의 이미지는 강하다, 되게 단단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티볼리는 앞에 뭐 판넬이 나는 것들이 되게 좀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쌍용차답지 못하게. 근데 호란도 C는 렉스턴하고 같은 계열로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판넬도 철판이고요. 좀 단단한 것 같습니다. 티볼리보다는 훨씬. 단단하다고 하는 거의 기준은 사실 차도 많이 안 부서지겠지만, 사람이 살고 죽고 뭐 다치고 안 다치고는 여기 세이프티 존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안의 공간이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 이런 필러들 여기 위에 필러들, 이런 센터 필러들이 얼마나 강하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건데요. 그리고 쌍용차는 옛날부터 뭐 액티언부터 렉스턴까지 차가 정말 좀 단단한 차에 속했습니다. 여기 센터 필러 이런 거 먹어가지고 판금이나 교환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 정도로 너무 단단해서 강철을 써서 그랬었고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뭐 같은 급으로 제가 논하겠습니다. 스포티지나 뭐 산타페, 소렌토, 투싼이랑 비교를 하면 그 전판넬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을 쓰고요. 일단은 현대기아차보다는 호란도가 동급에 비해서 조금 단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쌍용차는 단단하다는 거. 그래도 SUV의 자존심 아닙니까? 쌍용차. 그래서 이 부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호란도가요, 부품 수급이 지금은 호란도 C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렉스턴 뒷방 세게 팍 맞은 걸 했었는데요. 렉스턴이 다른 부품은 다 나오는데 트렁크가 지금 2017년식 차인데 트렁크가 안 나온대요. 어떡합니까 렉스턴 차주분들. G4 렉스턴 이런 것들은 부품이 나오는데 그 전 모델, G4 렉스턴 전 모델의 트렁크가 지금 생산이 안 돼서 없대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중고로 구해서 작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물건은 없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고요. 근데 이 호란도 C는 지금 부품 수급은 잘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쌍용차가 뭐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되게 슬픕니다. 뭐 회생 신청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많이 슬픈데, 매출도 많이 급감하고서 슬프긴 한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부품 수급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죠. 여기 보면 현대차도 있고요. 여기 기아차 K3도 있고, 저기 바깥에 아반떼, 그랜저 HG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여기는 또 K5입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 K5 이거 지금 정말 많이 부서졌어요. 이거 다른 데서 에어백까지 터지고 해가지고 수리비 1000만 원 이상 견적 받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자차 보험이 없습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자차 보험 있었으면 50만 원이면 끝날 것 같다가 지금 1000만 원 들게 생겼어요. 중고 부품 쓰고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1, 200, 2, 300이라도 줄어드리려고 일단 저희 공장에 왔습니다. 저는 이런 거 들어오면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전국을 다 디벼가지고 중고 부품을 찾아내야 됩니다. 보여드리면서 다시 넘어갑시다. 부품 수급은 잘 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호란도 C까지는요. 나중에 쌍용차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그때 돼서는 모르겠습니다. 부품은 그래도 계속 잘 나올지 제가 할 말은 아니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호란도 차주님들이나 쌍용차 차주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막 좋다 안 좋다 나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눈치 좀 보고 유튜브 촬영하겠습니다. 부품 수급은 잘 되는 거 얘기 드렸고요. 쌍용차가 좀 힘들어도 그 다음에 이제 부품값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품값이 같은 동급의 현대기아차보다 싼지 비싼지 시작합시다. 앞범바 지금 없습니다. 상상하십시오. 앞뒤 범바를 탈거해서 지금 없는 상태고요.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호란도 C인데 앞범버가 186,230원 합니다. 상단만입니다. 이 도색하는 색깔만, 이 하단, 이 검정색, 여기 쌍용차 이렇게 순정 부품이 지금 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앞범버 하단입니다. 이게 앞범버 하단이 10몇만 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칠하는 앞범버 부품이 또 10몇만 원 하고요. 그러면 부품값만 거의 30만 원이 넘어가거나 30만 원 언저리입니다. 같은 현대기아차로 봤을 때는 소렌토는 앞뒤 범버가 동급에 비해서 비싼 편인데, 소렌토는 거의 비슷하고요.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하고 보다는 호란도가 한 30% 정도 비쌉니다. 투싼이나 스포티지 기준으로 하면 앞범버 상단 하단 해도 20만 원 언저리면 끝납니다. 좀 비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릴이 있어요. 범버 그릴도 있는데 이 범버 그릴이 143,000원 합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가 이게 진짜 맞는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낮은 옵션의 모델이긴 한데도 너무 쌉니다. 11만 4,400원. 이건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43만 원입니다. 본네트는 좀 비싼 편입니다. 현대기아차보다 한 10% 20% 정도 비싼 편이에요. 뭐 휀다 11만 4,840원. 뭐 금액 비슷합니다. 현대기아차랑. 앞도어 42만 5,810원. 한 20% 정도 비싼 것 같아요. 투싼이나 스포티지 합니다. 30만 원대. 조금 비싼 편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드미러. 이거는 옵션이 좀 낮은 차라서 좀 싸네요. 12만 9천 원. 스포티지나 투싼이랑 비슷합니다. 현대기아차랑. 그다음에 뒷도어 41만 5,580원. 똑같이 한 10% 20% 비싼 것 같습니다. 사이드 스텝 몰딩 4만 4천 원. 좀 싼 편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디웬다. 디웬다는 잘라 붙여야 되는 완전 사고 차량이 돼버리는 이 교환을 하면 아주 무서운 부품인데 최대한 판금을 하셔야 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이 33만 원입니다. 그리고 뒷범버도 상상합시다. 있다고. 뒷범버도 상단하단 나뉘는데요. 상단 도색하는 거가 16만 6,100원입니다. 하단은 또 10만 원대 정도 합니다. 그러면 또 뒷범버만 부서져도 3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하단은 이렇게 도색을 안 하는 무지 제품이고요. 상단은 G색, 이 색깔, G 본래 색깔로 도색을 해야 되는 부품입니다. 트렁크는 33만 7,150원입니다. 이거 싼 편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현대기아차랑 싼 편에 속하긴 합니다. 현대기아차 중에 30만 원 막 훌쩍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현대기아차랑 트렁크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등이 지금 없지만 이쁘게 모양 생기고 있습니다. 6만 6천 원. 싼 편입니다. 현대기아차에도 옵션이 좀 비싼 것들은 대로등이 10몇만 원대, 막 20만 원대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은 25만 원대. 휠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부품값은 현대기아차에 비해서 20% 정도 비쌉니다. 30%까지는 아닌 것 같고 20% 정도는 비싸고요. 공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외관 전문입니다. 판금 도색 전문이고 보험 처리 전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외관 수리할 때는 사실 현대기아차하고 금액을 크게 다르게 받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보다 싸게 받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비쌀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하체 부품, 이거 뭐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거나 쇼바나 로우암 이런 것들을 수리한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는 조금 더 비쌀 겁니다. 10% 정도. 왜냐하면 수리의 용이성이 쌍용차보다는 현대기아차가 훨씬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판금 도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쌍용차를 좋아합니다. 지금 부품 수급도 코란도시 잘 되고 있고요. 부품은 조금 비싸지만 근데 희한한 게 차값은 똑같이 팔면서 왜 부품값은 이렇게 20%나 차이 나게 팔까요? 참 웃긴다. 이게 현대기아는 현대모비스를 직영으로 둬서 부품값 장사를 좀 덜하나? 근데 쌍용은 아마 하청업체가 전혀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부품 팔 때는 협약을 잘 못 맺어서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망고 내 생각입니다. 일단 쌍용차가 좀 더 비싸는 거 알게 알려드리고요. 공임은 별 차이 안 납니다. 쌍용차 지금 부품 수급도 잘 됩니다. 쌍용차 사실 분들은 사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안 삽니다. 쌍용차 타시는 분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렉스턴 지금 본네트 트렁크는 안 나오니까 2017년식 이전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쌍용차야 망하지 말고 우리 티볼리, 코란도, 렉스턴 차주님들을 위해서 살아다오. 감사합니다. 토크타임으로 넘어갑시다. 홍 대표의 토크타임.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시작했어요. 주위에 비트코인을 해서 돈 번 사람도 많다고 그러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코인의 일종인 종류들이 한 100가지 되더라고요. 조그만 코인들이 한 두 달 사이에 뭐 10배, 20배, 뭐 50배까지 오른 거 있더라고요. 이건 완전 도박입니다. 100만 원 넣었는데 5천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달, 세 달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모든 돈이 여기에 몰려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주식도 한 15년 하고 뭐 부동산도 오래 좀 했지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심한 거는 진짜 도박입니다. 도박. 강원랜드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떨리냐? 제가 일요일 날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나고 24시간도 안 지나갔는데 500만 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전명장 열심히 할 게 아니네. 막 뛰가야겠다. 다른 거 그냥 비트코인만 올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오를 때는 막 확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또 더 하염없이 떨어져요. 그리고 비트코인 한번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은 코인 말고 코인의 밑에 있는 것들이 종류 조그만 것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어떤지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돈이 갈 데가 조금 많이 없어요. 이 돈이 지금 비트코인에 많이 몰려있지 않나 생각해서 유동성 장세에 한번 발을 한번 담가봤습니다. 실제로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상황 보고 해드릴게요. 대리 만족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땄으면 배 아파할 수도 있고 내가 꼬르면은 내가 안 하기 잘했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 토크타임을 통해서 수익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코인 고수님들 추천도 좀 해주고요. 저 원래
재테크나 이런 종류들은 발 담그는 거 좋아합니다. 공부를 하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려고, 자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5만 원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이거 태박이님 따라하는 겁니다. 부동산 유튜버 태박이님 옛날에. 그럼 이만.